표독한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화요일 코너도 새 단장을 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사건을 예리하게 한 발 더 깊게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프로파일러 수업. 이 수업에 함께 해주실 수강생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MBC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6시에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겸 북튜버 그리고 성공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김겨울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적으로를 꼭 붙여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가요? 독립하기 힘듭니다, 요새. 네. 이 시간은요. 제가 진행자가 아니고요. 표디가 아니고 표독한 프로파일러 그리고 프로파일링 강사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혹은 뉴스에 나오는 논란의 사건들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련 뭐랄까요? 1대1 과외 수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그 표디님,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예. 제가 그 너튜브 채널도 구독 중인데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은 프로파일링 수업의 수강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의 사건은 먼저 소리를 통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성서국민학교 5명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5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서 만 4년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됐을 이 어린이들이 실종된 지 오늘로 8년이 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단 말인가.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이 되는 어린이 유골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고 등을 하나 넘어왔어요. 분명히 저서 오는 것도만 4kg라요. 그 키로수를 아들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1991년이었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저는 당시에 화성경찰서에 근무 중이었고요. 한창 그 여중생 피살 사건 나기 이제 전인데 이 시점이 8차 사건 나고 그 사이여서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보도되고 그랬을 때 참 너무 가슴도 아프고 황당하고 어딘가 살아있다라고 저희들은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 혹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막 살펴보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사실 저는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터진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세히 그 당시의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겠네요.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맞아요.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다은 님도 미니로 글 주셨네요. 개구리 소년 우리 친정 동네 옆이네요. 저랑 나이도 같고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김겨울 작가처럼 이때 태어나시거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속해서 개구리 소년 사건 이야기는 들으셨거든요. 그쵸. 그리고 시신 유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디선가 살아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찾았고 우유곽에도 얼굴이 계속 이렇게 찍혀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 이 사건의 미스터리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년 3월 26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91년 3월 26일. 네. 네, 이 돌아가 날은 보겠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뭐 투표도 하러 가고 뭐 아이들은 이제 학교도 쉬고 이런 날이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아이들이 와룡산에 이제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나섰죠. 근데 이 도롱뇽알이 개구리로 이제 와전이 되면서 네.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당시에 실종된 아이가 이제 우철원, 당시 13살이었던 우철원 군을 비롯해서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요. 당시에 경찰과 군인 등을 비롯해서 35만 명이 투입이 돼서 이 와룡산을 정말 이잡듯이 뒤졌지만 끝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매스컴에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럼요.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광고 같은 걸로도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찾았지만 큰 성과 없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11년이 지나서 예. 200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 와룡산에 도토리를 주러 올랐던 등산객이 이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네. 어떤 유골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하게 되죠.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이 유골이 바로 11년 전에 실종된 이 개구리 소년들이었고요. 발견 장소가 상당히 가까웠어요. 살던 동네랑 가까웠고 별로 높지 않은 작은 산이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들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골 감식을 맡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의 흔적을 발견을 해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또 큰 성과 없이 이제 실마리를 잡지 못했고요.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2019년에 다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실종이거든요. 범죄 수사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다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살인이라면 시신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실종은 없는 거잖아요. 미싱이거든요. 없는 거라서 네.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주 포인트고요. 프로파일링에서. 또 하나는 결국 피해자는 나중에서야 발견이 됐고 피해자는 어린이라서 피해자에게서 어떤 사건의 동기나 이유 찾기는 더 대단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 장소와 가해자, 추정되는 가해자의 특성의 조합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야죠.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없는 걸 찾는 게 정말 네. 어렵겠네요. 이게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러 꿈나무 수강생으로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실종된 곳이 와룡산이었고요. 예. 이 유골도 와룡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정말 그렇게 이잡듯이 와룡산을 뒤졌었는데도 아이들을 찾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바로 실종 직후. 그리고 사망뿐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매장 혹은 안매장 형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숨겨져 있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경찰에서요. 시신 탐지 견이 있습니다. 그 인간보다 뭐 3, 4만 배나 후각이 발달된 이 특별히 훈련된 탐지견들이 웬만한 시신은 찾거든요. 네. 당시엔 없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늘어서서 그 이 와룡산 전체를 뒤진다 해도 거의 그 정말로 운이 좋지 않으면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찾긴 대단히 어렵고 제가 현장을 갔거든요. 현장 자체가 네. 등산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상당히 그 숲으로 내려와서 살짝이 계곡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찾기가 거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찾기가 좀 힘들었다. 거기에다가 초기에는 허위 제보도 많았고요. 아이들을 봤다. 네네. 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봤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봤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는 이 아이들이 그 인근 산에서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살아서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아이들 TV 드라마, 뭐 만화 영화 이런 곳에서 뭐 15소년 표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그쪽에 좀 초점을 맞췄었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목격자들은 없었나요?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목격자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목격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정인지 이 목격자 진술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의 기억력, 사람의 시각, 청각, 후각이라는 건 대단히 불완전하거든요. 사후에 또 해석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목격 진술들이 그 당시에 바로 우리 소년들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나중에 보니까 저쪽으로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그 목격담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렵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개구리 소년 사건 프로파일링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작한 화요일 코너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김기월 작가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11년 뒤에 유골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이 경찰의 입장과 법의학 팀의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경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집단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11년간 호송 세월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서 어딘가로 다니고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전망들을 많이 내놨었고, 네. 그리고 초기에 많은 그 목격 진술 중에 아이들이 계속 위에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또 무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집단적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저체온증, 산에서 오래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이러한 경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법의학자들은 과학으로 뭐 그런 전혀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작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들의 유고를 감정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의학자들이 그 경북대 법의학교실인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법인류학자, 일본의 법인류학자에게 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뭐 사후에 생긴 손상이냐, 아니면 살아 있을 때 생긴 손상이냐, 어떠한 종류의 의해서 생긴 것이냐, 동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느냐, 혹은 발굴 과정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느냐,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미국, 일본의 법인류학자, 우리 법의학자 모두가 타살이다. 타살이다.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럼 타살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는 범인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 범인의 용의자도 특정이 되질 않고 또 범인도 잡히지도 않았죠. 네. 이 5621님께서 아이들을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으면 범인이 혼자가 이게 가능했겠냐, 2명 이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2명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가요? 네, 5명의 아이들을, 특히 그중에 아이들의 성격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태권도 많이 하고 활달하고 달리기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명이 만약에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했다면 충분히 흩어지거나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심리가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강하다든지 공격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누가 먼저 반격하거나 도망가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수가 다수라도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 공격자가 가장 크거나 강해 보이는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반항할 전혀 의지도 못 갖고 순종순응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뭐 발자국이라든지 정황 증거나 현장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1명이라도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답밖에 못 드려요. 그렇군요. 이 다른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유골 발견 현장에 탄두랑 실탄이 함께 발견이 됐고, 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 사격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니에서 장승은님께서 총격에 의한 타살설도 있던데 과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정황상으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도 상당히 폭넓은 수사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개골에 대한 이 피해 아이들 두개골에 대한 법인류학적인 그 감정 결과 두개골에 난 손상이 총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총기에 의한 그 골절상에는 독특한 이 총탄이 딱 뼈에 맞으면서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입구 사출구라고 하는데, 또는 이 몸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총이 뼈를 맞추고 들어가는 그 자국은 독특한 형태에 밀려서 깎인 흔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개골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탄피도 발견되고 인근에 군 사격장도 있긴 했지만 이 시신에 난 상처는 총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총기는 아니었군요. 네. 4891님께서 94년 5월부터 관내경찰서에서 의경 근무하며 와룡산 수색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 또 문자를 주셨고요. 예. 5104님, 고생하셨네요.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꼭 고백하고 자수했으면요. 이렇게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 부모님들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음. 처벌도 필요 없으니 또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살해했는지만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해주면 5천만 원 상금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내고 오셨어요. 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범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본인이 했다는 것, 네. 왜 했다는지 그 이유,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죄 꼭 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경찰이 재수사 중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지나 있는데 예. 어떤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범인의 발자국, 지문, DNA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재수사하는 의미는 인적인 증거, 혹시라도 범인 혹은 주변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밝혀준다면 그래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도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중에 한 분은 견디지 못하고 또는 잘못된 엉터리 심리학자 때문에 범인으로 몰렸다가 네. 결국 암으로 사망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경찰의 수사의 의미는 그런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하나의 실오라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자, 박민호님께서 퓨디 이런 코너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김겨울 작가와의 케미. 네. 네, 김겨울 작가는 무엇이든지 물어주시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 드려서 이 프로파일링 수업 알차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의 시각으로 이 유명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